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나마 운하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패권 경쟁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 홍콩 기업이 이곳의 항구 운영권을 미국 사모펀드에 팔겠다 이렇게 깜짝 발표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쥐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봅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일인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포문을 연 바 있죠.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을 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이 파나마랑 협정을 맺고 운하를 넘기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999년에 소유권이 파나마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그때 사실 미국이 중립조항이라고 하는 걸 걸어뒀어요. 운하는 영구히 중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조금 선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더니 운하 출입구에 있는 항구 3곳 그러니까 콜론, 크리스토발, 발보아라고 이름 붙인 항이 중국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나마가 이 중립조항을 위반을 했고 그래서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사가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건데 근데 그 3곳 중에서 크리스토발이랑 발보아 항을 운영하고 있는 CK 허치슨이라고 부르는 홍콩 기업이 이번 달 초에 돌연 이 항구의 운영권을 미국 사모펀드인 블랙록 그다음에 스위스의 해운사인 MSC 컨소시엄에 팔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외신에서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대노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에 굴복했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 관계 당국이 이 거래를 막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이 여기서 이제 왜 화가 났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중요하죠. 이게 일단 파나마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초크 포인트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초크 포인트? 우리말로 치면 조임목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전시의 물자를 운송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략적 요충지를 초크 포인트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 이런 중요하죠. 것들이 대표적인 초크 포인트인데 더구나 미국 입장에서 파나마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길목이기도 해요. 미국을 드나드는 컨테이너 선박의 40%가 이 파나마 운하를 지납니다.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물동량의 80%가량이 미국에서 나가거나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를 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곳이 중국이잖아요. 당연히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중국은 교역 측면에서는 파나마 운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너무 멀죠,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 멀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사이가 좋을 때야 조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나마에 많은 공을 들여왔었거든요. 그래서 1대1로라고 하는 것에 파나마를 끌어들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2016년에 란타우 그룹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콜로랑의 지분 90%를 확보한 것도 그렇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이랄까요? 뭔가 계속 찜찜한 거죠. 맞습니다. 여튼 그렇게 중국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여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그 3곳 중에서 2곳이 미국 손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화를 낼 만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항구인데. 그렇죠. 운하도 아니고. 운하 자체는 아닌데. 맞습니다. 사실 파나마 운하는 바다가 아니라서 지날 수 있는 선박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좁은 육지길이 파나마잖아요. 그래서 원래 프랑스가 처음 운하를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 운하를 해수면 높이까지 파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깊고 넓게 파니까 큰 배가 지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너무 큰 공사라서 결국에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은 미국이 설계를 다시 하는데 육지에 건설하는 운하를 깊게 파서 해수면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육지에다 인공호수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인공호수까지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간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배를 이렇게 차례차례 띄어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배가 지날 수 있는 크기에 한정이 생긴 건데 지금 지날 수 있는 가장 큰 배의 선정량이 12,500 TU 급인 뉴 파라맥스급 컨테이너 선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20피트짜리 우리가 많이 보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선박을 12,500개 실을 수 있는 크기인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5,000 TU 정도가 최대였는데 8,500 TU였는데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요즘 컨테이너 선박이 굉장히 대형화하는 추세라서 음. 큰 배는 지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컨테이너 선박이 뭐 최대 25,000 TEU 급이니까 그것보다 많이 작잖아요. 예, 예. 더구나 최근에는 가뭄 때문에 좀 물이 물도,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날 수 있는 배의 크기가 조금 더 줄어들기도 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 출입구 인근에 있는 항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러네요. 이 항구에서 짐을 내린 뒤에 작은 네. 배로 환적해서 운하를 건너가고 네. 거기서 배를 다시 갈아타거나 아니면 그 작은 배로 목적지까지 가는 이런 루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 항구를 모두 중국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이 미국으로 드나드는 물동량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대노할 것까지 있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는데 파나마 운하의 출입구 한적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멕시코로 들어가는 펜타닐의 중요한 진입 지점이에요. 펜타닐 요즘에 얘기 많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펜타닐은 사실 미국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이기도 그렇죠. 하고 뭐 나라를 좀먹는 병폐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예. 사실 이거 받겠다고 캐나다랑 관세 전쟁을 그렇죠. 하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게 빌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중국 입장에서 보면 파나마 항구는 미국의 힘을 갉아먹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미국의 동태를 아주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근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찾아와야 되는 요충지였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러니 미국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파나마를 압박을 했던 거고, 근데 이게 결국에 성공을 한 거죠. 더구나 이번 딜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에 있는 항구 2곳만 포함된 게 아니라 네. CK 허치슨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항구가 한 50여 개가 넘는데 예. 그 중에 43곳, 그러니까 43개. 43개 항구의 운영권을 모두 다 미국 사모펀드에 넘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한 190억 달러, 28조 원 정도가 오. 그 거래 금액인데 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파나마 항구뿐만 아니라 1대1로를 위해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항구들이 한꺼번에 미국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뭐 이거 뺏겼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아주 좋아하겠죠. 매우 만족하겠죠. 네. 근데 CK 허치슨이 이제 홍콩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파는 걸까요? 조금 이상하죠. 네. 사실 이 사안을 잘 이해하려면 오히려 중국 쪽에 그렇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이 사안을 잘 이해하려면 CK 허치슨이라고 하는 그룹 그 중에서도 리카싱 우리나라 발음으로 치면 리자청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CK 허치슨의 창업주이기도 하고 2019년까지는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네. 리카싱이라고 하는 인물은 1928년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났어요. 원래는 중국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일본 침략 때문에 어린 시절 홍콩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자수성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청쿵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으로 부를 쌓았고 근데 그 원래는 뭐 영국 조차진 홍콩에서 생애를 대부분을 보냈지만 뭐 네.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어떤 향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원래는 중국 공산당이랑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으로 중국 시장을 열었을 때 1호로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바로 리카싱의 청쿵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사실 청쿵그룹이 훨씬 더 덩치를 키웠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한창일 때는 중국 도시에 지어진 집 7채 중에서 한 채가 청쿵그룹이 지은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넘게 기부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에는 중국의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1997년에 청쿵그룹이 파나마의 크리스토발 발보항의 운영권을 따냈을 때 네. 그때 당시 미국 내부에서도 요거는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왔을 정도예요. 굉장히 긴밀한 맞습니다. 관계였고 부도 창출을 해냈는데 관계가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좀 달라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계속 관계가 좋았다고 하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죠. 않았을 텐데 네. 사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게 2013년부터거든요. 네. 그때 청쿵그룹의 스탠스가 180도 바뀝니다. 하나둘씩 중국 본토에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대놓고 중국에 있는 포트폴리오 자산들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유럽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통신기업,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그때 청콩이라고 하는 이름도 CK 허치슨, CK 에셋 이렇게 간판을 바꿔 달고 이름을 바꿨다는 맞습니다. 거는 좀 상징적이죠. 더더군다나 본사도 홍콩에 있었는데 조세피난처인 케이먼 제도로 옮겨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당시에 뭐 중내부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2011년에 청쿤그룹의 매출을 보면 중국 본토에서 보는 돈이 51%, 네. 홍콩이 46%, 오. 여기에는 싱가포르밖에 없어요. 3%. 근데 2015년이 되면 중국 본토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10%, 홍콩은 16%로 확 줄어들고요. 그러네요. 202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 본토발 매출은 7.1%, 홍콩 매출은 5.1%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진핑 집권 이후 10여 년 만에 본지는 유럽, 그다음에 본사는 조세 피난처에 둔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를 한 거죠. 이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네. 있었을 텐데 사실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는데 네. 시진핑과 리카싱의 관계가 좋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은 있어요. 네. 1919년 무렵에 홍콩에서 벌어진 시위 사태가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홍콩은 1997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이 됐고 네. 그렇게 일국 양제 체제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꾸려 지명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홍콩 특별행정구역의 행정장관을 임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정장관이 홍콩을 살림을 꾸리는 방식인데 그래서 주민 직선제를 놓고 중국 공산당이랑 홍콩 주민들이랑 갈등이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고 맞아요. 하는 걸 도입하려고 하면서 네. 중국 주민들이 들고 일어선 사건이 2019년에 홍콩 시위 사태죠. 네. 결국 이게 폭력으로까지 비화를 했고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강제로 예속시켜서 시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당시 리카싱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대놓고는 아니기는 하지만 네. 어떤 일을 했냐면 일간지 전면 광고를 냅니다. 근데 전면 광고의 문구는 네. 표면적으로는 폭력 금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폭력을 동원해서 시위는 하지 말자. 네. 캠페인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광고 문구의 끝자리만 다 떼어놓고 보면 네. 홍콩 사태의 원인과 결과는 중국에 있으니 홍콩의 자치는 용인하라라고 하는 숨은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홍콩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재차 전면 광고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회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거죠. 해볼 맞습니다.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시진핑의 홍콩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겠죠. 본인이 직접 생각을 바꿨다. 밝히지는 않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됨됨이를 미리 알고 있었을 테고 그래서 네. 지난 10여 년간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닿지 않게 조용히 여러 준비를 해왔던 거고 네. 이번 파나마 항구 두 곳을 비롯한 43개 항구를 파는 거래는 사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스린다. 충분히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침표가 아닐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맞습니다. 네. 사실 리카싱이 되어보자고 하면 네. 충분히 걱정할 만한 게 중국 공산당은 사실 비판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재벌들. 예를 들면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이 맞아요. 비판을 하다가 잠깐 안 사라졌죠. 보였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 공산당에게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뺏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인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비판하는 인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외신으로 듣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하면 사실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사실 이번 딜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꽤나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게 이 딜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블랙록의 회장이 레디 핑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네. 이 레디 핑크라고 하는 인물이 이 거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딜 구조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CK 허치슨 같은 경우 이 딜은 순수한 상업적 목적의 딜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만 CK 허치슨의 자회사가 가진 한 50여 개의 항구 중에서 중국 내부와 홍콩에 있는 항구를 다 빼버렸어요. 이게 역설적으로 이 딜에는 정치적 셈법이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그렇죠. 건데 네. 이렇다 보니 사실 중국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네. 보통 이런 M&A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자는 각 나라의 경쟁 당국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죠. 독점을 독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중국의 항구를 다 빼버렸으니까 중국의 기업 결합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반대할 수 있을 만한 수단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안보 침해를 이유로 막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다 외국에 있는 항구니까 이것도 어렵고.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수단 정도가 파나마 정부가 항구 운영권을 뺏는 건데 예. 사실 파나마는 미국 편에 미국 쪽이겠죠. 이미 붙었습니다. 네. 이제 1도 1리에 탈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이 딜의 본계약이 다음 달 4월 2일이거든요. 네. 사실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버스는 영영 떠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중국이 그 전까지 뭐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 화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뭐 별로 없다. 뭐 지금까지는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결국 바다를 놓고 벌어진 미중 패권 다툼 전초전에서는 미국이 완승을 거두는 것으로 뭐 역사상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나마 운하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맞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가져갔군요. 그렇죠. 네.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웨이트의 Fox on the Run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